강령술 놀이. 아주 꽤 옛날 부유령님이라는 놀이에 빠져있던 시기가 있었다. 요컨대 코쿠리 씨의 일종. 이름 따위 아무래도 좋았고 코쿠리 씨를 해도 어차피 접근하는 건 그쪽 주변의 부유령이라는 이유로 짓궂은 장난삼아 누군가가 이름 붙인 거로 생각한다. 단지 10엔 동전으로 시도해봤을 때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적이 종종 있어서 엔젤님이라든지 큐피트님을 할 때처럼 샤프를 이용해서 했다. 이래면 재미있게도 움직인다. 친구가 있었는데 코쿠리 씨의 일종으로 자신의 수명을 물어봐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래도 역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 바. 어느 날 미래에 대한 질문도 소재가 다 떨어졌을 때 이런 걸 물어봤다. 저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보내게 되나요? 커튼을 닫고 양초 불빛이 으스스하게 흔들리는 어슴푸레한 나의 방. 거기엔 평소와 같은 멤버가 4명. 샤프가 스륵스륵 움직인다. 락. 방의 온도가 조금 내려간 느낌이 들었다. 전락? 앞으로 추락한 인생을 산다는 건가? 친구 중 한 명이 비웃었기 때문에 내심 우울했지만 익살맞은 장난을 치거나 욕을 했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조금 당황스러운 듯이 언성을 높였다. 야, 너무 장난치지 마. 위험하다니까. 잠시 침묵 뒤 조금 전까지 나를 비웃었던 친구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 4사람의 정가운데를 향해서 대량의 구토를 했고 그건 의식에 사용된 종이를 중심으로 번져나갔다. 그 뒤엔 가벼운 지옥도가 펼쳐졌다. 완전히 김도 새버렸고 해산하기로 했다. 소풍 가는 버스에서의 비극등을 떠올리며 방 청소 지루하네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있으니 요란하게 구토한 친구가 양팔을 붙잡혀 밖으로 끌려나가는 틈을 타 한 명의 친구가 정색하며 다가왔다.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말했잖아. 어떤 부유령이나 지방령이 온 건지 모른다고. 질 나쁜 녀석이면 어떡할래? 한동안은 방 네모퉁이에 액막이 소금이라도 놔둬. 그 친구는 자칭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나에게는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 당시에는. 그날 밤은 정말로 잠들기 힘든 열대야였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롱이벌레 상태였다. 벌써 몇 시간을 이렇게 있었던 것일까. 액막이 소금을 놔둬. 그런 말을 들으니 희미한 소리마저 불길한 것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곧이곧대로 그 액막이 소금을 덮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 이불에서 발을 내밀면 차가운 것에 닿을 것만 같아서 무섭다. 정적 속에 느닷없이 무언가가 창문을 두드렸고 조심스러운 소리와는 달리 심장을 간통한 듯한 충격을 받아 몸이 고동쳤다. 그 소리가 감쪽같이 사라질 정도로 고동은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몸이 움찔하며 고동치고 덜 떨어진 한숨 섞인 소리가 새어나갈 것 같아서 서둘러 양손으로 입을 막았다. 여태까지 귀신이나 저주 따위 반신반의였다. 평생 그럴 거라 생각했었다. 그만큼 이 현상에 대한 충격이 컸다. 그 소리에 대해 뇌는 풀회전으로 현실적인 원인을 찾으려 했다. 술주정뱅이, 정신이상자, 친구의 질 나쁜 장난.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내리에 떠오르는 건 붕 떠있는 사람 모양의 물체가 창문을 두드리는 모습이었다. 2층에 있는 내 방의 창문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어느샌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사라졌다. 이불 틈새에서 방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캄캄한 방. 이불 속은 내뱉고 들이마신 미지근한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서 죽도록 숨쉬기 힘들다. 이제 한계다. 작정하고 이불에서 머리를 내밀어봤다. 딱히 별일 없었다. 익숙한 방 아니다. 시계를 보니 형광침의 위치가 2시 반 근처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직도 아침은 멀었다. 하지만 공포심은 최고조 때의 절반 이하. 그러나 작은 인기척 하나로 순식간에 최고조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치 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매일 밤 이런 공포가 계속되는 것일까? 앞으로도 계속. 아니, 꼭 귀신의 짓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다시 한번 현실적인 원인을 찾아본다. 이번에는 냉정하게. 역시 그 녀석들 아니야? 몇 시간 전까지 이 방에 있던 친구 3명이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상상하고 무심코 웃을 뻔했다. 한 명이 사다리 위, 남은 2명은 사다리를 누르고 있는 모습이었다. 각자 웃음을 참으면서 정말 그럴지도 몰라. 그래서 액막이 소금 따위를 말한 건가? 쫄게 하려고? 이제 무슨 소리가 난다 해도 무섭지 않다. 벌떡 상반신을 일으켰다. 엄청난 양의 땀으로 파자마가 몸에 들러붙어서 기분이 나쁘다. 창문을 보니 탁한 유리 너머는 캄캄해서 아무런 실루엣도 보이지 않는다. 조용한 발걸음으로 창문 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밖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 녀석들 이제 집에 갔나? 조금 섭섭했다. 천천히 창문의 잠금을 풀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금만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틈새에 한쪽 눈만 대고 밖의 상태를 살폈다. 창문 밖에서 똑같이 한쪽 눈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로 크게 젖히며 덜썩 주저앉았다. 깜짝 놀라 마루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창문을 올려다보니 긴 머리에 그것은 발 디딜 곳이 없을 텐데 그 공간에서 똑바로 서서 얼굴 반쪽을 창문 틈새에 바싹 붙이고 있었다. 나를 보고 있다. 인간미가 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다. 희죽하고 일그러진 입가, 이빨은 없고 피가 뚝뚝 떨어진다. 지워줘. 목이 잠긴 듯한 목소리. 그 여자는 오른쪽 손바닥으로 창문을 문지르며 말했다. 그 손은 탁한 유리 너머에서 새빨갛게 엿보였다. 지워줘. 지워줘. 액막이 소금을 말하는 건가? 치우면 어떻게 되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지워줘. 지워줘. 자신의 낙관적인 시선을 마음 깊이 원망했다. 숨막히는 이불 속에서 계속 버티며 질식하는 편이 차라리 행복할 거라는 생각마저 든다. 들어갈래. 들어갈래. 새빨간 오른손은 점차 격렬하게
창문을 두드리는 동작으로 변했다. 귀를 기울인다. 그래도 아무런 변함없이 들려온다. 그리고 세게 눈을 감은 그 순간 누군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심장이 멈추냐 멈추지 않냐의 갈림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그래? 그렇게 소리 지르며 이웃집에 민폐잖아. 어깨를 두드린 건 어머니였다. 숨을 헐떡이며 쭈뼛쭈뼛 창문 틈새를 쳐다보니 거기에는 사람 그림자도 없었고 얼마 남지 않은 조용한 밤이 새겨져 있었다. 그 뒤로는 한여름이라도 밤에는 덧문도 닫고 액막이 소금도 계속 덧다. 그 여자령에 대해서도 짐작가는 부분이 있었다. 아마 자살한 사람의 영혼인지도 모른다. 그것도 투신자살. 우리 집 근처에는 T단지라는 조금 유명한 투신자살의 명소가 있다. 자살을 원하는 사람이 일부러 택시를 타고 거기로 찾아간다는 소문까지 있었다. 다행히 그 여자의 얼굴은 반밖에 보이지 않고 끝났지만 어쩌면 남은 반쪽은 더 훼손이 심해서 무시무시한 얼굴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게다가 전락이라는 한자도 투신자살과 관련 없다고 생각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그 문자에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